사주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병정에 대해서 검색하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 화두를 잡고 병정의 진짜 핵심적인 정의가 뭔가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훗날에 사주학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한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을 습득을 하신 다음에 화두를 잡아서 그 의문하고 의문을 하고 있는 그 주제의 정확한 핵심적인 답은 뭔가를 알아내는 습관, 알아내는 것을 해야만 이론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갑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갑부라고 되어 있지요. 사조실내 일이라 되어 있고 갑자년 병인월 갑인일 경옷입니다. 갑자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보시면 밭은 자에 밭은 아시지요? 한자 밭은 자에 아래로 하나가 내려와서 땅에 닿은 모습입니다. 밭전이라는 것은 예언서 같은 데 보면 뭐 우주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나라 전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의 어떤 진리를 밭전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하나가 내려왔지요.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정확한 자연적인 이치를 밭전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하나가 내려와서 땅에 닿은 모습입니다. 이건 밭전자를 뭐 이를테면 하느님, 주제주, 세상을 움직이는 주제주라고 그렇게 본다면 주제주의 뜻이 세상 밑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제주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상의 자연의 우주의 바른 이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갑입니다. 갑이라는 것은 우주의 이치가 내려왔다, 진리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이치대로 이제 갑은 나무라고 배우셨죠. 이치대로 우주의 질서, 이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내려와서 씨앗에 담겨서 땅에 꽂힌 상태지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우주의 이치를 품고 있으니까 그 이치대로 처음에 싹을 틔운 다음에 서서히 우주의 질서대로 서서히 커가겠지요. 긴 시간 동안 그 누군가 방해만 없으면 이치대로 천천히 자라서 중간 정도의 나무가 된 다음에 거목으로 자라나겠지요. 이건 뭐냐 하면 씨앗이라는 건
우주 전체의 기원적인 이치도 담겨 있지만 자연적인 이치 그리고 육체적인 이치까지 그 시야 속에 담겨서 그 우주의 질서 법대로 자라나서 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은 누군가 방해만 없으면, 이를테면 작은 나무인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간이라든가 동물들이 밟기도 하고 뭐 꺾어가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만 없으면 이치대로 천천히 자라서 거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갑이란 일간의 특성은 천성대로 살아간다. 천천히 최고의 자연의 이치대로 순응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도리대로 육체까지 성장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갑은 큰 나무처럼 욕심 없이 서서히 자라나는, 이를테면 큰 덩치의 생명체, 코끼리나 고래나, 이를테면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덩치가 크면서 다른 생명체들을 뭐 잡아먹거나 주식으로는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성장해가는 큰 동물 코끼리, 그리고 바다에는 고래, 이런 류가 갑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육식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갑입니다. 갑. 그 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자연의 이치 그대로 우주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갑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가 세상으로 내려왔다. 우주의 올바른 지식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에 해당되는 코끼리나 고래는 사실상 천적이 없지요. 가끔은 천적이 있긴 하지만 천적이 없는 상태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우주의 이치대로 맞춰 살았거나 아니면 우주의 이치를 누리고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생명체들이 코끼리나 고래처럼 그러한 동물로 태어나서 세상 걱정 없이, 천적의 걱정 없이 초식을 하면서 우주의 바른 진리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갑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 갑하고는 덩치 차이가 좀 나지요. 어른 작은 생명체죠. 작은 생명체. 그래서 갑이 우주 질서에 맞춰 살아간다면 어른 우주 질서에 약간은 반대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일단은 덩치가 적으니까 보면 바다에 보면 뭐 물이 지어다니는 물고기 이런 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은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게 아니라 우주 이치에 반대되는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이를테면 어, 세사, 대중선동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대중선동을 해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 어립니다. 그래서 어른 약간의 화기만 있으면 급속도로 번식을 하지요. 그래서 경도, 바위도 감고 올라가고
등산을 하시다 보면 여름철에 바위를 점령한 등굴들을 보실 겁니다. 바위 일대를 전체를 다 뒤덮어픈 뭐 야생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어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것도 우주의 진리에 해당되는데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자기 세상으로 만들지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바른 질서가 있으면 그에 반하는 질서도 나오는 겁니다. 우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질서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질서도 우주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른 보면 나무를 일정한 열마에 있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등굴을 만들어서 바위도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먹이 사슬에 얽힌 작은 동물들 있지요. 서로 먹고 먹히고 하는 동물들. 그런 유가 을입니다. 을. 을의 형체를 봐도 어, 갑에 비해서는 비대칭적이고 엉망인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을이라는 것은 갑에 반하는 그런 우주의 질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을이 음양이 갈라져서 태극으로 나뉘어진 건데, 태극으로 나눠지면 선악의 세력이 성장하고 천적도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야 덩치가 큰 갑에, 혹은 세상에 힘든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세력을 모으는 것이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주를 보고 천천히 육친도 설명하고 대운의 역행 순행도 설명하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기 보면 일간, 갑이 일간이죠. 갑이 여기가 납니다. 나. 그래서 월을 보면 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육친 조경표하고 지장간 조경표하고 나름대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곁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갑은 일간입니다. 일간. 이는 월입니다. 인월에 태어난 갑목,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월이라는 것은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갑 일간하고 인하고 관계는 갑은 양목이고 인도 양목이니까 비견입니다. 비견. 그리고 갑은 머리고 인은 갑의 정당한 육체로 녹이라고 합니다. 녹. 그래서 갑하고 인관계는 비견이면서 녹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병은 인의 지장간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기는 갑이고 중기가 병인데, 이 병이 위에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갑하고 병 관계에는 갑목, 병은 양화, 양대 양이니까 식신입니다. 그리고 연애갑도 일간과 동일하니까 비견입니다. 비견. 그리고 자는 자 중에 개수가 정기니까 나를 생하니까 수생목 하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그리고 일간 밑에 인이 있지요. 인.
여기도 비견 관계겠죠. 비견 관계. 그 시에 보면 오라는 게 있는데 오중 정화는 간목과의 관계가 내가 생하는데 내 기운을 상대에게 화에게 주는데 양대 어, 양 양대 음이니까 상관입니다. 상관. 그리고 경금은 양금이고 일간은 양목이니까 나를 극해오니까 양대의 양은 평관 혹은 칠살합니다. 칠살. 그래서 갑일간이 식신도 있고, 비견도 있고, 식신도 있고, 비견, 보면 목이 많지요. 여기도 일간이 목인데,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입니다. 인중에 지장간이 정기가 갑인데 지장간이 갑병이 있죠. 보면 지장간 조견표에 인중에서 지장간 갑이 투간 되었다고 합니다. 투간 갑으로 여기 천간에 올라와 있죠. 인중의 지장간이 투간 되었고 갑과 인은 갑의 갑에 해당하는 지장간이 인에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뿌리가 있는 거지요. 나무, 갑은 나무인데 인중에 갑이 있으니까 서로 뿌리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착근이라 합니다. 착근. 그리고 인중에 지장간 병화가 있는데 또 천간에 있지요. 이런 경우는 투간 이렇게 합니다. 투간. 천간에 올라왔다. 투간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착근. 착근도 되고 뿌리가 있고 다시 투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금을 보면 오나 인이나 자의 지장간을 보면 경이란 게 없지요. 그러니까 경은 사실상 뿌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늘의 위치, 여기는 땅의 위치인데 나무로 치면 뿌리가 없는 상태가 경금입니다. 경금. 그리고 자의 지장간을 보면 개수가 있죠. 개수. 혹은 임수도 있고 그러면 천간에 보니까 개와 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자는 투간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투간이라는 것은 하늘에 천간에 자기 세력을 올리는 것을 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목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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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가 전부 8글자인데 개수상으로만 봐도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간 측면으로서는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도 많고 갑도 인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인중갑목이 있으니까 여기도 뿌리를 두고 있고 이 갑도 역시 인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세력도 왕하고 다시 자기와 동일한 오행이 하늘과 땅으로 뿌리로서 연결되었으니까 여기 일간 자체가 힘이 매우 왕성한 상태지요. 매우 왕성한 상태. 그래서 이 경우는 일간이 몸신자 왕할 왕자를 써서 신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왕하다. 일간의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체력이 강해서
능히 뭔가를 할 수도 있다. 체력이 강하면 돈을 벌러 가기도 하고, 평관을 써서 상대를 정벌하러 가기도 하고,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왕성한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연애자평에서는 일간이 최이건왕이라고 해서 일간이 적절히 왕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갑과 동일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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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견, 비견, 비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일간이 왕한 상태니까 충분히 남에게 줄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겠지요. 식신, 인중에 병화라는 게 식신인데 이럴 경우는 갑이 충분히 왕해서 식신을 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식복, 그리고 현금, 여러 가지 학문적인 활동, 그리고 뭐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다양한 일간이 신성한 상태니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식신입니다. 그리고 연의 자를 보면 자라는 것은 수지요 수. 수생목하지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도우죠. 수생목, 수생목. 여기도 수생목. 근데 자수 자체를 돕는 것은 뭡니까? 자를 돕는 것은 금생수 하니까 금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금은 보면 시간에 금이 있지만 거리도 멀고 또 경금이라는 것이 밑에 뿌리가 여기가 만약에 신이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이면 신중에 경금도 있고 경이 머리면 신이 녹이니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좀 멀지만 자수를 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자수는 홀로 있으면서 목에게도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슬기라고 하지요. 수생목, 수생목. 그 나의 자수의 힘은 빠지는데 정작 자수에게 기운을 공급하는 금이 없습니다. 자와 동일한 해나 그리고 청간임이나 청간개수가 있으면 자가 힘을 얻겠지만 없지요. 그래서 자는 주변에 힘만 줘버리고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자가 자중 개수가 있어서 수생목하니까 정인인데 어머니에 해당하는 자리가 힘이 없지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것은 학문 혹은 어머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라는 것이 수생목은 하지만 정작 자기를 도와주는 금이나 수가 없으니까 자의 상태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뭐 이런 경우는 꼭 이 사람이 학문이나 어머니 복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 배우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리고 정인이라는 게 문서 학문이니까 어머니나 학문적인 인연이 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왕하니까 힘을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슬기라고 했죠. 슬기. 그래서 병은 양화니까 목생화하니까 식신 활동을 하지요. 오도 목생화하니까 상관이지만 활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하니까 화에게 슬기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학문이나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힘을 얻어서 그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금도 보면 경금은 나를 극해오는 거니까 나를 극하는 거니까 양대 양이니까 편관이죠. 편관 칠살. 그러면 관성이라는 것은 나의 직업, 나의 명예, 뭐 이런 부분인데 경금을 돕는 토가 없지요. 토. 토는 무, 기, 진술, 중미가 돈데 없지요. 그래서 경금도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오행이 없고 거기다가 자기와 동일한 오행, 이를테면 천간신금 그리고 지지의 신금, 유금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얻을 텐데 경금도 도와주는 오행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힘이 없다. 나의 명예를 구하기는 힘들다. 남자 같으면 관성이 자식에 해당하니까 자식과 인연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이 사람은 힘이 없거나 자식 복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경금을 극하는 것은 화지요. 화극금 하지요. 화극금. 화극금 하니까 경금 자체가 자기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는 상황에서 화극금 극을 받으니까 경금의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지요. 거기다가 갑경충 했죠. 갑경충. 갑이 경을 충했죠. 그러니까 경은 이래저래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십이운성 도표를 보시면 경금이라는 것의 십이운성을 보면 임목에서 절이 됩니다. 금절, 인해서.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인에서도 십이운성으로 절이 되고 화의 극을 받고 갑의 충을 받아서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경금이 많이 힘들지요. 경하고 자에 해당되는 육친, 자는 정인, 경금은 평관인데 이 양자가 여기에서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식신은 내가 왕한 상태에서 인중에 지장간 병이 있으니까 투간되어서 병화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지요. 그 오화도 목생, 인목이 목생화 하니까 힘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상관으로서 활동을 주로 활동하는데 힘을 많이 얻는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신왕입니다. 신왕 할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재성을 극할 수 있겠지요. 극한다는 것은 지배를 한다는 거니까 사주에 재성이 있거나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나 재성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재성은 돈이니까 돈을 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몸 신자에 왕할 왕자. 왕하니까 능히 관성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성은 너무 약하고 식신 상관은 목생화에 병은 뿌리까지 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주에서 식신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은 밑에 여기가 대운입니다. 대운. 대운은 10년 단위로 흐르는 운입니다. 여기 보면 대운 숫자가 있지요.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만의 나이입니다. 만의 나이. 그러니까 11세부터 20세까지 11세부터 20세까지가 정묘대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1세부터 30세까지가 무진대운, 그리고 31세부터 40세까지가 기사대운, 41세부터 50세까지 경오대운, 51세부터 60세까지는 신미대운. 물론 더 있습니다. 60, 70, 80 이렇게 가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인데 천간갑이 양이지요. 남자는 양이지요. 양인데 천간이 연간의 천간이 양이니까 병인이란 월에서 순행을 합니다. 순행. 순행한다면 병 다음에 정이지요. 병 다음에 정. 인 다음에 묘. 육식갑자 조견표를 보시면 병인 다음에 정묘가 있고 정묘 다음에 무진, 무진 다음에 기사, 기사 다음에 경호, 경호 다음에 신미 이렇게 됩니다. 이 대운 숫자는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꼭 궁금하신 분 같으면 구글 검색하셔서 대운수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서점에 가면 만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컴퓨터 만세력을 쓰는데 포켓용 작은 컴퓨터 만세력이 있습니다. 그 만세력을 보면 그 사람 태어난 날에 보면 대운수라고 해서 남자는 대운수가 뭐 10이다, 여자는 대운수가 뭐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운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대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대신에 대운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놓은 프로그램이나 사주 프로그램이나 일반 서점에 파는 만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세력이라는 것은 만원 할 때 만자에다가 세상 할 때 세자에다가 힘력자 력이 되죠. 이거 만세력 해서 서점에 가시면 비싸지 않은 걸로. 눈이 나쁘신 분들은 포켓용보다는 좀 큰 만세력이 필요하겠지요. 만세력을 하나 구하시거나 하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생일을 찾아보시면 생일수 옆에 대운 숫자, 남자 대운, 여자 대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나 보면 공짜 만세력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년월일치를 넣으면 요즘은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공짜 만세력, 무료 만세력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 검색 검색 결과 중에 가장 이제 몇 개를 즐겨찾기 하신 다음에 가장 편하고 마음에 들고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정하셔서 거기에다가 생년월일치를 넣으면 이렇게 사주 명식하고 대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남녀 구분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음력 생일인지 양력 생일인지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밑에 설명한 거 보면 정묘 20세까지 부모 덕으로 편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갑의 세력이 목목으로 왕하지요. 왕한 다음에 식신이 투한되었으니까, 그리고 상관도 있고 하니까 식신상관은 식복에 해당하니까 뭐 식복이 힘이 있으니까 뭐 식복이 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현금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자인성이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 덕으로 살았나 이렇게 하실 텐데,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 덕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자가 정인 부모이기도 하지만 월지가 부모 가정궁입니다. 월지가 여기는 국가사회, 연이 연간지가 국가사회, 가정, 부모 혹은 형제, 여기는 갑은 나, 갑은 양이니까 나, 이런 상대되는 일지는 엄이니까 부인, 나, 상대, 나, 배우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은 자식궁, 자식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자식, 남자니까 자식을 살필 때는 관성을 보고 시간궁도 봐야겠죠. 시간궁, 자식궁이니까. 여기는 미래에 해당합니다. 미래, 현재, 뭐 앞부분은 먼 과거, 뭐 과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부모님 궁인데 가정궁이죠. 가정궁. 가정궁에 인이 있고 식신이 있지요. 식신이 힘을 얻은 상태지요. 일간이 왕하고 설기하는 상태니까 이 사람은 정묘 20세까지 부모 덕으로 편안하게 살았다 이랬습니다. 무진대운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부모상.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대운까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목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 둘, 셋 전체 글자에 네 개를 차지를 하고 있고, 팔자 중에 그 네가 왕한데 충분히 왕하면 활동할 수 있으니까 식신상관으로서 경제적인 활동, 연구, 뭐 식보 이렇게 다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자리가 좀 약하다는 것, 칠살 직업, 자식 운이 좀 약하다는 것, 이렇게만 일단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니까, 남자인데 천간 연간에 연간이 갑도 양이니까 남자의 남자는, 양의 양은 순리가 맞으니까 월지에서 순행을 합니다. 병 다음에 정, 인 다음에 묘, 그래서 정묘 다음에 무진, 기사, 경오, 심리, 임신 이렇게 대운이 흘러갑니다. 여기 보면 이론 1이라고 나옵니다. 이론 1. 일간 경중 알아본 후 부기 빈천 가려보자. 이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간 자리를 돕는, 일간이 목이니까 수가 많은가, 나와 동일한 노형이 목이 많은가, 그 가볍고 무거움, 그 일간이 왕한가 약한가를 먼저 알아본 후에 북이, 내가 왕하면 능히 재성도 다스릴 수가 있고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이지요. 귀라는 것은 일간을 극해오는 관성이지요. 내가 왕성하니까
관성을 부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간이 신앙하고 신약한 것을 먼저 보고 부귀빈천, 재물을 구할 것인가 직업을 구할 것인가를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도 일간이 갑입니다. 갑이고 월에 인이니까 1월에 태어났지요. 12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가는데 월은 인에서 1월입니다. 인묘진 이렇게 인이 1월, 묘가 2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갑의 인 1월에 태어난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의 지장간 표를 보시면 병도 있고 갑도 있지요. 그래서 인 중에서는 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천간의 갑 그리고 천간의 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갑진년, 병인월, 갑오일, 갑술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을 돕는 것은 사주를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임목이지요. 임목에 착근, 뿌리를 둔 갑목도 있고 시간에 있는 갑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인에서 갑은 좀 거리가 멀지요. 멀고 그리고 갑이 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갑 자체는 밑에 보면 오가 있죠. 오, 목생화하는 오. 그래서 이 갑 자체는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일단 갑한테는 별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일단 일간이 왕한가 약한가를 보라고 했으니까 갑을 돕는 인이 있고 인의 뿌리를 둔 갑, 인속의 지장간 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속의 지장간 갑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뿌리가 되겠죠. 나에게도 뿌리가. 그래서 갑하고 인이 일단은 나를 돕는 오행이니까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왕성하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합이란 게 있습니다. 삼합. 인하고 진이 있지요. 인하고 진, 어, 세 개가 합하는 것 중에는 방합, 방합이라는 것은 동쪽이 목이라고 했고, 저번에 원을 그릴 때 동쪽이 인묘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묘진. 그걸 목의 방합국이라 그래서 인묘진은 세 글자가 합하면 세 지지가 합하면 목으로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 개가 합쳐서 목이 되는 경우는 하나는 석삼자에 합할 합자를 써서 삼합 삼합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방합 방위할 때 그 방자를 써서 합할 합자를 써서 방합 이렇게 합니다. 삼합에는 아니 방합에는 방위합이니까 북쪽에는 해자축이 있죠. 해자축이 세 개가 모이면 수로 변한다 해서 해자축 수구. 동쪽에는 인묘진이 있으니까 인묘진이 합하면 목국. 그리고 남쪽에는 사오미가 있으니까 사오미를 합하면 화방합. 그러니까 화라는 오행이 방위에서 사오미로 합해져서 화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방에는 서쪽에는 신유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유술이 모두 있으면
금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합, 삼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인, 지지입니다. 지지. 저번에 원을 그려보라고 하신 부분 있지요. 원을 그려서 정북의 자, 정남의 오, 정동의 묘, 정서의 유를 그려놓고 자와 묘 사이에 간격을 맞춰서 축인을 넣고 묘와 오 사이에 간격을 공평하게 해서 진사를 넣고 오와 유 사이에 간격을 공평하게 해서 미신을 넣고 유와 자 사이의 간격을 공평하게 해서 술해를 넣고 이렇게 원을 그리신 다음에 제가 불러보는 대로 직선으로 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인에서 출발해서 오에다가 직선을 끊고 술로 갑니다. 인오술. 인오술이 만나면 화로 변하는데 화국합니다. 화국. 그 다음에 신자진. 신과 자와 진을 연결하면 신과 자와 진이 만나면 수국합니다. 수국. 수국, 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신자진은. 그 다음에 사와 유와 축이 만나면 금국. 그렇게 직선을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주로 돌아와서 여기 진이 있고 인이 있죠. 진이 있고 인이 있고 그러면 두 개뿐인데 이건 뭐 인묘진 방합 방이합인데 인묘진 두 개면 아무 상관이 없고 변하지도 않겠네 말씀을 하실 텐데 사주 이론상에는 삼합이나 방합 중에 두 글자가 모이면 국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하고 진은 제가 세 개가 합해서 오형이 변하는 경우는 삼합과 방합이 있다고 했지요. 방합은 방위에서 인묘진이 만나면 삼합, 방합, 사오미가 만나면 역시 방삼합, 신유술이 만나면 방삼합, 해자축이 만나면 방삼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 오, 술이 만나면 삼합, 화국, 화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 국자는 아니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신자진하면 수국이 되고 사유축은 금국입니다. 그 중에 인과 진이 만나면 이건 목이죠. 인묘진 목인데 목이 하나 비었죠. 그런데 삼합이나 방합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글자 중에 두 개만 있으면 삼합이나 삼방합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이론상에는. 그래서 진과 인이니까 동방인묘진이니까 삼방합이지요. 방합. 그래서 이 경우는 인, 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중간에 묘가 끼워져 있거나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낄공자를 써서 인과 진이 묘를 공하고 있다. 혹은 인과 진 사이에 묘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묘진은 세 개가 합하면 목이라고 했죠. 목. 그래서 인과 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묘가 있어서 목입니다.
일간도 목이지요. 일간도 목. 그럼 이 삼자가 합혀서 두 개가 합쳐져서 목, 나를 돕는 목, 나를 돕는 목 삼합 목 목방국입니다. 목방국 방이 합이니까 그러니까 갑일간이 굉장히 왕성해졌죠. 인과 진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인과 묘진 이게 삼자가 합하는 것 중에 두 개만 합해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인, 묘, 진 세 개가 모두 합쳐져서 목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 자체는 진술충미는 토지요. 그렇지만 진이 인묘와 합쳐져서 새로운 목의 세력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진 자체는 여전히 토의 성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목을 만들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간 갑의 세력은 일간은 목이니까 수생목 하니까 수를 찾아보니까 수는 없지요. 수는. 근데 진의 지장간을 보면 개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것으로는 수가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일간 갑과 동일한 목을 찾아보면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그리고 인중의 지장간을 보니까 갑이 있으니까 투간. 그래서 서로 하늘과 땅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되어주고 있으니까 강해진 거지요. 거기다가 방이합, 임묘진. 그래서 일간은 왕성해졌지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일간은 어느 정도 왕성한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야 식신으로 설기를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식상으로 설기를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사냥을 나가지요. 그래서 사냥할 수 있는 목극토, 이 재성이지요. 재성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도 재성이니까 목극토에서 재물은 음식이나 돈이고 여자고 배우자고 그렇습니다. 내가 일단 왕성해야 애인도 만날 수가 있고 부인도 얻을 수가 있고 활동에 해당하는 식신, 상관, 활동적인 작용도 할 수가 있고 돈이나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성한 게 어느 정도 왕성한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 갑의 인중의 지장간을 보니까 갑이 있어서 천간에 보니까 갑이 있으니까 투간 하늘과 땅이 나무처럼 연결이 되어서 힘이 강해졌고 진이 인과 합했으니 동쪽 삼방암 목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성해졌다. 왕성해졌으니 식신, 목생화, 목생화, 상관, 식신상관을 부릴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재성 사냥을 나갈 수가 있다. 내가 극하니까. 그리고 나를 극해오는 관성도 내가 왕하니까 견뎌서 오히려 관성을 지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자의 사주입니다. 여자는 음이지요. 음인데 이게 천간, 연간의 갑은 양이지요. 여잔데 양이면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으니까 병인에서 역행을 해갑니다. 역행. 남자면 월에서 대운이 순행을 하겠죠. 남자면 병에서 다음에 정이 돼야 되는데 어리지요. 어리니까 이 사주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주인데 연간이 양이니까
월병에서 거꾸로 갑니다. 음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병 다음에 인전이 축이지요. 그 다음에 월 앞이 갑, 축 앞이 자, 갑 앞이 개, 개 앞이 임 앞이 신 앞이 경, 이렇게 갑니다. 지지도 축 앞에 자, 자 앞에 해 앞에 술, 묘신미, 이렇게 갑니다. 그 대운수는 만세력이나 뭐 검색을 해서 무료 사주, 공짜 사주 프로그램 사이트 가셔서 넣어보시면 8, 18, 28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만의 나이입니다. 만의 나이.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식신, 목생하니까 상관, 내가 생하는데 음량이 다르니까 상관, 그래서 내가 와가니까 식신을 쓸 수도 있고 재성을 쓸 수도 있고 관성은 없지요. 근데 관성은 술 중에 지장간을 보면 신이란 게 있습니다. 신은 엄의 금이고 목을 극하니까 금극목하니까 정관입니다. 정관이 술 중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식신이나 재성을 쓸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역시 목일간인데 식신, 재성. 그 다음에 식신으로 기운이 흘러간 다음에 재성으로 기운이 흘러가는 것을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식신이 재성을 생한다. 갑하고 병관계는 식신이지요. 지는 양목의 양토니까 편재지요. 그러니까 식신이 생재한다. 병화가 재성을 생한다. 식신생지라는 것은 식신은 활동하는 것인데 재성은 재물이니까 활동해서 돈을 구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사주를 자연 형상으로 보면 갑은 큰 나무지요. 큰 나무가 인중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나무가 제법 튼튼한 나무입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고 여기다가 동쪽 인묘진 방압이 되었으니까 지지의 목이 왕성하지요. 왕성하니까 큰 나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큰 나무 주변에 큰 나무가 있고, 이 갑도 어느 정도 큰 나무라고 봐야겠죠. 목이 왕성하니까. 큰 나무에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병은 꽃이라고 했죠. 오덕꽃. 그래서 큰 나무에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목생화 하니까 꽃을 피웠다. 목생화 하니까 꽃을 피웠다. 이렇게 자연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무가 왕성한데 꽃을 피우면 꽃 피우는 나무들이 있지요. 그래서 보면 이뻐 보이지요. 상상을 해보시면 큰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까 이뻐 보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삼합 이야기할 때 신자진, 인오술, 사유축, 그리고 해묘미도 있습니다. 아까 원 그린 것 중에 해묘미를 연결하시면 어, 그 부분은 목국이 됩니다. 목삼합, 해묘미, 인오술, 신자진, 뭐 이렇게 삼합을 뭐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삼합, 그러니까 사주 이렇게 검색을 넣고 삼합 이렇게 넣어 보시면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우신 삼합 중에 인오술이 있죠. 인오술. 여기 인오술. 그럼 여기가 전체가 화로 변하겠죠. 화라는 기운을 만들어내겠죠. 인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목도 왕하고 나무가 튼튼한데 화는 꽃이라고 했지요. 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나무도 튼튼한데 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지요. 그러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주를 봐도 그림이 좋네. 뭐 편안하게 살겠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기 보면 목화통명이라고 그래요. 목이 왕한데 화도 왕해서 목이 능히 화를 생할 힘이 있다. 내가 왕해서 활동하는 식신상관 작용을 매우 왕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목화통명, 목의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서 밝음과 통한다 그래서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목화통명. 목화통명인 경우는 학문 쪽으로 잘 나갑니다. 화는 문화, 문명 이런 쪽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장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교사도 직책이 높은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목화 통명된 경우는 그림도 좋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진하고 술이 충하는 경우도 있죠. 진술충. 그 사주 전체가 전부 양이지요. 갑병, 모경이면 양인데 전부 천간이 양이지요. 지지는 자인진, 오신술인데 전부 양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양팔통, 양인데 8개가 모두 양이라서 양팔통사주라고 합니다. 반대인 경우는 엄팔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실 것은 배움이 된 것은 목화통명이라는 것, 그림이 좋다는 것,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강의한 것을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식도 한 번씩 그려보시고 제가 중간에 원을 그리고 도식을 그리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론 이해 보면 신약, 쇠절, 봉자, 비운, 단명가 이 각흥자 같은데 뭐 이렇게 불쌍하다는 소리입니다. 신약이란 것은 일간이 약한 경우, 일간이 약한 경우, 일간이 약한 경우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같으면 갑을 돕는 인목이 적거나 없거나 갑을 수생목하니까 수가 적거나 없거나 할 경우는 일간이 약하지요.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활동하는 식신을 목생화할 힘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쟤를 내가 힘이 강해야 사냥하는 쟤를 구할 텐데 그러니까 신약한 경우는 쇠절봉자는 그러니까 쇠절이라는 것은 신약하거나 일간을 극하는 게 많아서 힘이 균형적으로 일간이 약하게 되어 버린 경우는 비운단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불쌍해진다. 이 말은 식신으로 내가 설기를 해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재성을 지배할 수도 없고 나를 극해오는 관성이 있으면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자기가 너무 왕해도 안 되지만 적절히 왕한 게 좋습니다. 사주는 중화라에서 모든 오행이 적절하게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합니다. 세 번째 사주실례는 임자년, 임인월, 갑자일, 무진입니다. 무진. 임자년에 임인월에 갑자일에 무진시. 갑을 돕는 것은 일간이 갑이니까 수생목하죠. 수생목. 수가 있나 보니까 여기도 수, 임수, 자수, 임수, 자수. 나를 돕는 게 천간의 투간 혹은 천간과 연결이 되어서 뿌리가 있나 보려면 지장간을 봐야겠지요. 자중에 지장간,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이미 있지요. 그래서 이미 투간되었지요. 임자가 연결이 되었지요. 이렇게도 연결이 되었지요. 또 여기도 자수가 있어서 임과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더 튼튼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임자, 나를 돕는 게 많지요. 그리고 인이라는 것이 목이니까 동일하게 목, 나를 돕는 것이 나와 동일한 오행도 있고 나를 생하는 게 무척 많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은 갑해서 수생목하지만 음양이 다르니까 편인 자중개수와 갑의 관계는 수생목하니까 정인 편인 정인이 많고 나와 동일한 비견도 있으니까 갑은 지금 굉장히 왕한 상태죠. 왕한 상태. 그리고 내가 극하는 모토는 갑목의 모토는 양토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편재, 진토는 진중에 물을 봐야 하니까 편재. 내가 왕하고 나를 돕는 게 왕하고 하니까 능이 기운이 충만한 상태라서 식신, 재성, 관성을 부릴 수가 있겠죠. 일간이 왕하면 설기하는 식신으로 활동을 하고 재를 극해서 가질 수 있으니까 재성 활동도 할 수 있고 나를 극해 온다고 해도 관성이 내가 왕성하니까 관성을 능히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을 보면 갑 자체는 기운이 매우 왕성한데 그러면 자연 형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큰 나무, 인과 인의 지장간이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서 뿌리가 되고 착근이 되니까 큰 나무인데 물도 보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물도 많고 나무도 뿌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자연 상으로서는 늪지 중간에 있는 나무겠죠. 늪지 중간에 있는 나무. 늪지 중간에 있는 나무니까 조금 위태위태하지요. 위태위태. 그러면 이 왕한 물 자체를 제어를 하려면 토가 있어서 수의 기운을 조금 누그러뜨려 줘야겠죠. 토극수, 무토니까 토극수에서 어느 정도 무토 때문에 이 수들이 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듯이 사주는 일간이
너무 왕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간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간은 적절히 왕한 상태가 가장 좋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하고 너무 강하면 내 기운을 빼내주거나 내가 사냥할 사냥감이 많거나 그래야 힘이 빠지지요. 그리고 나를 제어를 해주는 관성의 힘이 강해야만 하는데 이 사주는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많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일간을 너무 돕는 경우는 자연으로 비교를 해봐도 나무에게는 물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늪지 한가운데 큰 나무니까 물이 너무 많은 상태고 이럴 경우 대운에서 수가 오면 늪지에 폭우가 내리는 모양이어서 늪지가 무너지거나 나무가 물에 잠겨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주에 화토가 와가지고 이 수분을 좀 잡아주는 게 사주가 중화가 되어서 길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대운에 보면 을목사화 화가 왔지요. 병화 화가 왔지요. 오화가 왔지요. 화토가 왔지요. 이 운에는 화가 와서 화가 오면 물도 정발을 하고 화생토 모화진이 토지요. 대운에서 화생토 기운을 줘가지고 토가 왕성해지니까 늪지 주변으로 흙을 보태서 물도 적절하게 조금 빼내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늪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일간이 왕한 상태니까 화는 꽃이니까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늪지처럼 물만 가득하고 그 중간에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서 있어서 위태했는데 화혼이 오면서 화가 오니까 물도 정발을 하고 화생토해서 토도 기운을 도와줘서 토극수해서 수를 적절히 제어한다. 토가 수를 이긴다는 것은 늪지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토가 어, 수를 제어하는 모양새지요. 그리고 목도 그 근본이 튼튼해지고 그러면 늪지가 안정적이고 나무도 물이 증발을 좀 하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 되는데 거기다가 꽃이 대운에서 을사, 병호, 정미로 꽃이 활짝 펴져요. 목생화. 내가 왕한 상태에서 내가 왕한 것이 나를 너무 왕하게 해주는 것을 줄이고 꽃을 피웠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병호대운, 정미대운, 화토대운에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재물 성공을 했다. 돈을 크게 얻었다. 귀라는 것은 관성인데 여기는 관성이 없지요. 귀는 불독했다. 병호, 정미운에 이 사람은 그림을 봐도 아주 좋지요. 늪지인데 물이 너무 왕해 있다가 화운에 와서 물도 정발하고 토도 강해지고 주변에서 토 제방도 쌓고 토국수라는 것은 물을 능히 이기니까 제방을 쌓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꽃이 활짝 피었으니까 모습이 참 좋지요. 꽃은 식신상관이니까 현금이고 화가 화생토 재성을 도우니까 돈도 생기고 뭐 재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3에 보면 하지 그 사람이 괴함을 어찌 알겠는가. 관성이 6이라는 것은 관성이 적절히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관성이 없지요. 진중의 지장간을 찾아봐도 금이 없고 자인자에도 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관성은 없습니다. 이 사주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뭐 명예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일단 배우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체인 조견표를 보시면 임갑편인, 임갑편인, 자정인, 인비견, 정인, 편재, 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나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 내가 적절히 왕해야만 식신도 부리고 재성도 부리고 관성도 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술년, 을묘월, 갑술일, 경오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성격을 보려면 일간을 보고 관성을 봐야겠지요. 관성은 나를 극해오는 거니까 경이죠, 경. 경금의 간목이니까 금경목. 음양이 같으니까 음양이 조화되지 않았으니까 평관. 그리고 이 관성 자체와 연결된 취지까지 합쳐서 성격을 본다고 했으니까 경오지요, 경오. 경오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거나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매우 꼼꼼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아닌데, 그러면 머리가 좋겠군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손님들이. 그럼 경오 이렇게도 연결이 되었지만 경술도 연결이 되었지요. 경술은 검색을 해보시면 괴이할 괴자에 강할 강자, 한글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괴강살 써보시면 경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술은 제가 한성격 한다고 했지요. 이 사람은 경술 괴강이니까 손님이 이렇게 이 사주를 손님 사주고 이러면 성격이 한성격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 갑술 이렇게 되어 있죠. 갑술. 갑술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인장이죠. 선인장. 선인장이라고 했지요. 술이 사막, 갑은 나무, 사막에 있는 나무는 선인장 이렇게 됩니다. 갑술은 선인장이니까 갑술은 소유욕이 많다고 그랬지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는 물건은 꼭 가지셔야 하겠네요 하면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 사주에 상관이라고 그래서 상관 아시지요? 내가 설계하는데 음과 양이 다른 경우 상관을 만약에 갑을 써놓고 지지에다가 오를 써놓고 오의 정기는 정화지요, 정화. 옆에다가 정을 써놓고 오는 보시지 말고 갑하고 정관계는 목생화 하니까 양이고 정화는 음이니까 내가 설계했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또 붙어버리지요. 설계하면 기운이 쫙 뻗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을 써서 활동을 하니까 기운이 뻗어나가는 게 좋죠. 근데 목생화 정화의 상하면 음과 양이라는 그런 남녀 관계처럼 딱 붙어버리죠. 내가 설계했는데 붙어버리고 내가 설계했는데 붙어버리고 그러면
계속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겠지요. 그게 상관입니다. 상관은 관성하고는 뭐 천적 관계입니다. 상관을 그러니까 갑을 써놓고 정을 써놓고 천간에 경을 써놓으면 일간이 목생화해서 정을 생하는데 정은 경금을 극하지요. 상관은 상할 상자의 관성이라 그래서 관성을 상한다 이 말입니다. 상관하고 관성하고는 천적 관계인데 사주에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이 그분들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주에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이 손님으로 오거나 혹은 사주를 내가 봐드릴까요 해서 봤을 때 상관이 발달된 사람 같으면 갑술이 있으면 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꼭 가지셔야 하겠네요 하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해요. 상관들은 원래 그래요. 맞는 것도 손님들 중에는 아니라고 하면 이제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서 좀 분위기가 풀리면 다시 그 말을 꺼내서 말을 해봅니다. 비싼 물건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보석이 있으면 꼭 구입을 하시겠네요. 돈이 있을 때라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주에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이 맞는 말도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손님들 중에는 조금 심성이 비뚤어진 분들은 맞는 부분도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술은 소유욕이 강하고 사막의 선인장이니까 인간미를 많이 못 느낍니다.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갑오가 있죠. 갑오. 갑오는 제가 불평불만이 매우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손님으로 오시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들처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불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스스로 그게 늘 불만인 것 같습니다. 뭐, 아,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부라는 게 불평불만이 많지요. 그러니까 혼자 계실 때 혼자서 막 세상에 대해서 비평을 하시고 세상이 왜 저래 불평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심하면 욕도 잘하실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좋거나 꼼꼼하고 한성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은 꼭 가져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자라나면서 부모에 대해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게 불만인 사람이고 그게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실례사인데 이제 성격을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은 보면 갑은 양목이고 문은 양토지요. 그래서 편재 내가 극하니까 편재 술의 정기는 무니까 편재 어른 나하고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르니까 급재 묘도 나하고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르니까 묘중 을목을 봐야 합니다. 급재 술은 정기가 무니까 편재 오는 정기가 정이니까 지장간 목생화니까 상관은 관성을 극하는 그래서 상할 상자의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금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음양 부조화로 편자를 써서 평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나를 돕는 것은 수생목하는 수거나 목인데
을묘가 있지, 을묘. 을묘가 있어서 갑을 갑의 편이지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목이 없지요. 그리고 수도 없고, 수리의 지장간 표를 봐도 수가 없고, 수리의 지장간 표를 봐도 뭐 다른 곳에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갑은 을묘가 자기의 편입니다. 자기의 편. 갑에서 을은 급절하에서 어, 원래는 급제라는 속성이 재물을 빼앗아가는 건데, 나의 재물도 빼앗아가는 건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이 급제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월을 비중 있게 봐서 신앙 월 중심으로 본다면 월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보니까 이 경우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나를 돕는 게 을몇뿐이고, 내가 극해야 될 상대 술토 편재 모토 편재에서 내가 극해야 될 대상도 삼자나 되고, 목생화 내가 또 기운을 빼서 줘야 될 상대도 하나가 있고, 나를 금극목하는 나를 극해오는 놈도 있으니까 일단 내가 약한 상태지요. 이런 경우를 몸 신자를 써서 신약합니다. 신약. 내가 약한 상태다. 내가 약한 상태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대원해서 오면 좋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을 돕는 것은 을묘뿐이고, 을묘 급제들 뿐이고, 사방이 재성, 식신, 상관, 관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나의 편은 인성, 비경급제인데, 일단 인성, 비경급제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내가 적당히 왕한 것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조금 약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대운 중에 수가 오거나 목이 와야 되는데, 화, 토, 금, 수가 없지요. 목도 없지요. 오히려 내가 기운이 약한데, 나는 기운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대운 중에 목수행화, 아이고야 나는 힘이 없는데 또 기운을 빼내서 줘야 되나. 설기하는 병화, 설기 내 기운을 뽑아가는 화, 또 내가 사냥을 해야 되나. 힘도 없는데 토, 편재, 정재, 내가 힘도 없는데 또 나를 치러 오는 놈이 있는가. 경금, 평관, 내가 힘이 없는데 또 나를 치러 오네. 정관. 이렇게 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인생이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일간은 가장 좋은 게 적당히 왕성한 겁니다. 적당히 왕성한 것. 그래서 이 경우는 을묘가 가정이니까, 그리고 비경급제는 형제니까, 비경급제는 동업자니까, 동업자가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고, 형제가 도움이 되고, 가정이니까 가정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형성으로 보면 술은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술에서 술의 지장간 중에 무가 올라왔지요. 투간이지요. 서로 연결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세력이 큰 겁니다. 사막인데, 사막에 보면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진 상태가 어, TV나 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기온이 연결되니까 사막인데, 사막 언덕이 많은 상태가 무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막이 있고 검은 바위입니다. 사막에 바위 언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뜨거운 열기, 화는 열기니까. 그리고 인오술 배우셨지요? 인오술은 화니까 열기도 많고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중에 뭐 오아시스 부근에 있는 나무이긴 한데 물이 없으니까 수가 없으니까 오아시스라고 볼 수가 없지요. 사막에 덩그러니 있는 선인장, 그 주변에 선인장 몇 개가 있는 상태이지요. 갑수리 선인장이니까. 이럴 때는 뭐 이를테면도 사막에 겨우 피어 있는 초록색 빛을 띤 힘없는 나무인데 이럴 때는 비가 와서 주변 땅이 뭐 황무지라고 해도 비옥해지고 해서 나무가 점점 커져야 되니까 수가 오면 대운에서 수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이고 목이 오면 나무가 황무지지만 양분을 빨아들여서 튼튼하게 성장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일간이 약한데 대원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면 일간은 강해져서 강해지면 재성도 부리고 사막에 나가서 사냥감을 구하거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황무지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놈을 잡아서 내가 힘이 강하니까 부려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관성이니까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힘이 세니까 잡아서 나의 호위무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돌아다니는 작은 동물이 식신상관이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동물을 잡아서 길러서 가축을 길러서 젖이나 우유를 공급받으면 젖이나 우유나 뭐 달걀이나 이런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대운이 화로 가면 햇빛은 더 쨍쨍 내리비치고 토가 오면 황무지 사막에 모래바람이 날리고 금이 오면 황무지에 나 홀로뿐인데 나를 치러 오는 사막에 도적대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사는 게 좀 그렇겠지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물건도 많고 욕심도 많은데 꼼꼼하고 머리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갑오라는 불평불만이 더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놓고 대운도 남자 여자에 따라서 순행 역행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육친도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왕할 때는 나의 기운을 뽑아가는 식신 상관도 부릴 수가 있고 내가 극할 수 있는 재성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나를 극해오는 놈도 잡아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데 내가 약해져 버리면 식신도 즉 활동도 잘 못하고 사냥감을 구하는 재성도 사냥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나를 공격해 오는 놈도 제대로 방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